수만 년을 이어온 고향의 소중한 문화유산.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쳐 지금까지 역사의 중심지였던 고양시는 우리나라에서 5번째로 문화유산이 많은 도시인데요. 그중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향토 문화재 속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 떠나봅니다. 고양시 일산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 고양시의 고자가 이 고봉현에서 유래됐다고 하죠. 오늘은 고봉산 기슭으로 가봅니다. 고봉산 아랫마을에서 태어난 훌륭한 인물을 만나볼까요? 고봉산 기슭의 동향으로 위치한 이 묘소의 주인, 모당 홍희상 선생인데요. 고양시 일산 지역을 대표하는 산이 제 뒤쪽에 있는 고봉산입니다. 그 고봉산 아래에 풍산 홍씨의 묘역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묘역 앞쪽으로 아버지 모당 홍희상 선생님의 묘소, 그리고 그 아들 쪽으로 홍영, 그 왼쪽으로 손주로 해서 이 산맥의 기가 북한산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이번 답사의 주제인 고봉산 자락에서 가장 좋은 묘자리 중에 하나가 바로 고향 8현 중에 한 분인 모당 홍희상 선생의 묘역이 되겠습니다. 부인의 무덤이 나란히 있고 묘 앞에는 묘비, 상석, 향로석이 있으며 그 좌우에는 망주석, 문인석이 서 있습니다. 묘소 아래 신도비는 인조 8년인 1630년에 건립됐는데요. 귀부는 많이 닳았지만 정교하고 생동감 있는 비석머리의 조각이 돋보입니다. 임진왜란 무렵 왕을 호위하는 중요 직책을 맡기도 했던 홍희상 선생. 그는 조선시대 중기의 문신으로 문봉서원에서 제사를 모셨던 고향 8현의 한 사람이자 행촌 민순의 제자였습니다. 또 유명한 효자 충신이기도 했는데요. 홍희상의 정신을 담고자 그의 호를 학교 이름으로 택한 초등학교가 고양시에 있을 정도입니다. 홍희상 선생의 가문은 오래전부터 고봉산 일대에서 쭉 살아왔는데요. 이곳에서 태어난 후손들도 대대로 뛰어난 인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고봉산 기슭에 위치한 일산 동구 성석동. 이곳에 진밭이라는 마을이 있는데요. 진밭마을에는 오랜 자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양 지역 유일 토박이 농악인 진박 두레패가 그 주인공. 2019년이면 100주년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농촌 마을은 예로부터 서로 일손을 도와주는 부레라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힘든 농사일에 흥을 돋우거나 경사스러운 날에는 농악을 즐겼었죠. 17살 저부터 이제 김 매는데 쫓아다니면서 아버지가 이 농악을 하시게 되면 아버지 쫓아와서 그냥 춤추고 그냥 깽맞게도 그냥 아버지가 뺏어서 또 치고 그냥 듣고 보고 그리고선 자랐어요. 과거 진밭마을 농민들이 부르던 노랫가락과 춤이 발달해 두레패 농악이 되었고 주민들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919년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100주년입니다. 독립만세 운동을 계기로 재결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태극기가 별로 가정마다 없었습니다. 없을 때라서 농기에다 태극기 달고 나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태극기를 달고 있는 원인입니다. 진밭 두레패 농악의 가락은 1채부터 12채 가락까지 다양한 변형 가락을 갖추고 있는데요. 1, 2, 3채 가락은 춤가락이며 자진몰이 가락에서 율동을 합니다. 다른 농악대에는 쉽게 볼 수 없는 재금이 있고 법구의 숫자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진밭 두레패의 기본 공연 종목은 7가지. 7가지 공연 방식이 각자 따로따로가 아니라 장소나 상황, 목적에 따라 바뀌는데요. 진밭두레는 우렁차고 꺾임이 뛰어난 것이 특징. 장구, 부, 소리 등 각 분야 제비들의 열정이 정말 대단합니다.
각종 대회에서 수상을 할 만큼 뛰어난 실력을 가진 진밭 두레패. 지금도 매년 정월 대보름 행사, 고향 민속예술제 등에 참가해 마을의 오랜 전통 문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밭 오레골 마을에 자리한 또 다른 향토 유적. 조선의 두 번째 왕 정종의 4대손 개원군의 묘소인데요. 개원군은 왕족이지만 욕심을 채우기보단 학문에 전념했고 제자가 200명 가까이 될 정도로 명망 있는 학자였습니다. 조선 왕족의 멋진 신도비를 살펴볼까요? 묘에서 70m 아래 위치한 신도비는 1582년 건립됐는데요. 그의 벼슬을 나타내는 정이품 승원대부가 적혀 있고 앞면에는 그의 시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아버지 백성군의 묘소 바로 아래 위치한 그의 무덤. 부인인 민씨묘와 사이좋게 쌍보를 이루고 있는데요. 묘 앞에는 3개의 묘비와 상석, 장명등, 망주석, 문인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뒤쪽에 백성군 아버님 묘소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 개원군 선생님 묘소가 있고 다시 그 뒤쪽으로는 개원군의 아드님의 묘소가 있어서 3대가 나란히 앉아져 있는 자리고요. 이곳을 바라보면 북한산이 보이는데 이렇게 북한산을 보고 함부로 능을 쓰거나 무덤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요 앞쪽에 있는 대리석으로 만든 묘비, 저쪽에 화강석으로 만든 부인의 묘비, 이런 점에서 조선 왕실의 모습을 착실히 볼 수 있는 그런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도비 바로 옆에는 벼고자라는 사당이 있는데요. 개원군의 후손들이 지금도 그 선조들의 제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를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위인의 유적도 이 근처에 있는데요. 바로 이천호 선생의 묘소입니다. 태조 이성계의 조카인 이천호는 고려시대에 이성계의 휘하에서 왜구를 물리치고 조선 개국에도 공을 세운 인물입니다. 무덤은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유행했던 육각형 양식인데요. 그의 부인과 함께 묻혀 있습니다. 무덤 뒤로는 나지막한 담장인 곡장이 30m가량 예쁘게 둘러있고 묘 앞에는 상석, 향로석, 장명 등과 1979년에 세운 묘비가 있습니다. 무덤 옆을 지키는 송골매 조각상은 이천호 선생의 지혜를 상징하는데요. 왕이 이천호에게 상으로 논과 노비를 내리자 극구 거절하고 매 2마리로 달라했다는 매 사냥에 빠진 왕이 정사에 좀 더 집중하도록 현명하게 조언을 했던 것이죠. 현인들의 교훈이 담긴 고향의 소중한 문화유산. 늘 그 자리에 있는 고봉산처럼 앞으로도 오래도록 잘 지켜가야겠습니다.